안녕하세요. 디모드로우입니다. 이번 그림은 생선 인형을 안고 자는 모습의 고양이 그림입니다. 저의 취미 중 하나가 사진인데 제가 종종 가는 사이트의 한 회원분이 길냥이를 데려다 키운 이야기를 하면서 올린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보고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락을 받고 그려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려보겠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찾는 것보다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가족들이 보시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무척 좋아해요. 제 채널 로고가 고양이 그림이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 저의 첫 작품 그림입니다. 그땐 반려동물을 주로 그려서 아이콘을 고양이 얼굴을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동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서 바꿀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구독자 100명 단위로 기념 영상을 찍어 왔는데 사실 특별히 공들여 제작을 한 것에 비해서는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 영상 안 올리고 그냥 그림 올리나 보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번엔 구독자 감사의 의미로 영상이 아니라 장비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더 좋은 영상과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카메라가 추가되고 마이크가 더 좋은 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장비 연구와 테스트로 일주일이 넘게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야 올리네요. 아직은 새로운 편집에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니까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도 그리지만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는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촬영 장비에 대해서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카메라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촬영은 다른 영상에 비해서 고정식 촬영이라 아주 좋은 카메라가 필요하진 않죠. 하지만 종류가 많아서 뭘 사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 앞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안 키우는 분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인형 속에 캣닙이라는 식물이 들어있어요. 개박하라고 하는데 박하의 일종이죠. 고양이들이 좋아해서 캣닙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영문명으로 캣닙 혹은 캣민트라고 합니다. 저 식물은 네페탈락톤이라는 성분을 품어내는데요. 고양이가 맡으면 약에 취한 것처럼 비비고 구르는 행동을 해요. 한 10분 정도? 그래서 고양이 마약으로 불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독성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암 고양이들이 발정 시 내뿜는 성분과 유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맡으면 환각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게다가 모든 고양이가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 식물은 본래는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산하는 건데 따라서 모기 퇴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선을 먼저 그려봤는데요. 사진을 보고 그리지만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에서 생선 눈이 잘 표현이 안 되어서 일부러 눈을 잘 보이게 그렸고요. 고양이도 사진에서는 광각 렌즈로 약간 기울여서 찍힌 거라 머리가 작게 나왔는데 저는 그림을 바로 위에서 보는 각도로 머리를 약간 크게 해서 수정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털 묘사를 위해서 송곳을 사용할 건데요. 긁을 때 밑에 색이 드러나게 되죠. 따라서 검은색 밑에 회색을 칠해줬습니다. 흰색의 경우는 흰색 위에 회색을 칠하는 쪽으로 해줬습니다.
털이 아주 흰색이 아닌 경우에는 약간의 회색을 밑에 깔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밑색을 다른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색연필을 사용하는 경우 종이가 거칠면 그 종이의 골 사이사이에 흰색이 드러나서 그림이 거칠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수채화나 마커로 미리 비슷한 색을 칠하고 나서 그 위에 본 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수채화와 마커는 약간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수채화는 물에 녹는 안료가 종이의 골 사이사이를 약간 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다른 재료를 얹을 때 수채화 자체의 재료와 또 종이 골 사이를 메꾸는 것 때문에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든다랄까요? 마커는 종이를 약간 물들이는 느낌이라 수채화에 비해서는 덜합니다. 며칠 전 화방에서 여러 종류의 송곳이 있는 것을 보고 끝이 납작하면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손에 잡히는 대로 뾰족한 것을 사용하고 했는데 이 드라이버 공구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네요. 사진의 고양이 꼬리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음이 아파서 정상적인 꼬리로 그렸습니다. 길냥이들은 꼬리가 없거나 짧은 경우 혹은 끝이 꺾여 있는 경우가 많죠. 대개의 경우는 사고나 영양실조로 그렇게 되는데요. 선천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양이 얘기를 하면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 줄 아시는데 예전에 많이 키웠고요. 강아지도 키우고 했는데 지금은 가족들 건강이나 바쁜 생활 또 사별의 아픔 등을 이유로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을 맡아서 돌보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머리 부분 세밀화 그릴 차례인데요. 아무래도 세부적인 묘사는 색연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크레파스 위로 색연필의 색이 쉽게 얹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끌거리면서 색이 안 묻을 때가 많거든요. 이제 종이에 따라 다른데 지금 사용하는 머메이드지는 제법 잘 올라가는 편이네요. 종이마다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캣닙이 들어있는 연어 물고기 인형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영상과 음향을 더욱 즐겨주세요. 음향도 스테레오 녹음으로 작업하고 있어서 ASMR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풍부한 소리들을 넣으려고 해볼 테니까요. 되도록 이어폰이나 헤드셋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과정을 보시고 따라 그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 피해 없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